그 앞뒤가 뒤바뀐 말 같고요. 사실은 만일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으면 조국 네. 장관을 임명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는데 어떻게 그 역풍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모든 사안은 스스로 아주 결백하게 가장 깨끗한 손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겠죠. 그런데 벌써부터 국민적 의구심이 부풀어지고 다음에 범죄 혐의가 해서 그 종범들이 이미 구속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건 결국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기도 놓쳤고 뒤늦게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명분이었고 사실은 조국 장관 지키기였는데 그것에 국민의 강력한 여론에 심지어 가정주부들 다 떨어졌습니다. 그 검찰 내 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적임자라고 해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검찰개혁의 기본은 검찰의 독립성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도록 하는 게 검찰 역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독립성의 가장 기초는 임기를 보장하는 겁니다. 구미에 맞지 않다고 검찰총장을 바꾸는 것은요. 검찰 독립을 흔드는 조직이고 그건 검찰의 기본을 흔드는 일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 검찰의 수사 이건 수사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슨의 펀드 사건 관련자들이 도피를 했었죠. 그다음에 동생도 지금 칭병해가지고 누워 있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인가요? 그 조국 교수 부인도 계속 조사를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기간 대부분 시간을 약간 17시간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반은 조서를 열람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조국 교수가 장관직에 벗어난 만큼 검찰로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켜야 될 걸로 봅니다. 조국 장관도 그러면 대통령의 통자가 무슨 통자인지 아십니까? 통합시킬 통자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지휘하고 통합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여당도 그랬습니다. 서초동에 몇만 명이 모인지 모르겠는데 300만 명, 200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과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쪽 소리만 들었습니다. 광화문에 모였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이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냥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사과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국정을 대전환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듣겠다.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통합 책임을 다하겠다. 좀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태경 그러니까 사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좀 사사치 검증을 해가지고요. 비공개로 다 해서 이제 조국 장관 경우에 전 장관의 경우에서 보듯이 어떤 것들이 함정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철저히 검증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책만으로 장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정부 여당의 도리 같습니다. 특히 청와수가 시기를 놓쳤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조국 교수가 왜 서울대 교수직을 그렇게 자신이 했던 은행과 맞지 않게 소신과 맞지 않게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맡으려고 했을까? 나 같았으면은 버스 던지고 내가 이제는 뭐 되더라도 부산 경남에서 내가 학생들하고 하고 후학들 위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정말 실제로 이게 탄탄한 주자가 되었을 텐데 이미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만뒀었어야 됐고요. 지금은 이제 재판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이 되었고 또 하나 지금 서울대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선우라이프라는 내부 서울대 학생만 참여하는 여론조사에서 95%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후보든 자신의 배경, 자신의 가장 강력한 이력에서 그게 반대표가 많은데 부산 사람들이라고 특별하게 달리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재판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수사보다는 공식 검증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검증을 잘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그 검증이 철저하면 미리 고위공직이 될 사람이 아예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옥상옥을 만들어서 지금 검찰도 있고 또 특검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있어서 국회가 언제든지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새로운 의혹이 있다거나 검찰을 믿을 수 없을 때는 할 수가 있고요. 또 공직자를 위해서는 사실 이전부터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이 이전에 사실은 우병우 수석을 끌어내렸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특별감찰관 제도란 또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정권을 휘둘 수 있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국을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의구심이 크고요. 이건 국민 여론이 아마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부산 항쟁 그리고 경남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 물꼬를 두 번이나 쳤습니다. 하나가 3.15, 하나는 이제 부마, 마산, 부산, 경남 사람들의 항쟁이 경남, 부산의 항쟁이었죠. 그 지점에 와서 사실 난 대통령이 해야 될 메시지는 국민들에 대한 통합과 국민들의 뜻을 다시 받들겠다는 이런 중대한 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부산 경남에 대한 발전 공약 비슷한 선거 네. 공약 비슷한 것을 내세워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네. 마산이라는 곳에서 왜 마산에서 그 작은 도시에서 3.15도 그렇고 네. 구마 항쟁 때도 그래 전국적 항거의 어떤 중심이 되었겠느냐. 그 도시의 어려움, 그 도시의 어려움 같은 것을 좀 더 네. 살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으면 그런 좋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면 더 좋았을 네, 텐데. 네. 네. 아마 19일 날 집회에서 또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호소하겠습니다만 정말 대통령이 국정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 좋아진다 하는데 국제금융기구 IMF에서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0%로 하향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네. 2.6%였죠. 네. 물론 세계 경제도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는 그러나 3% 이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과거 세계 경제를 앞질러 갖고 늘 성장을 해왔거든요. 이게 어려운 지표입니다. 자꾸 경제가 좋아진다 하는데 그럴수록 지금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정말 힘듭니다. 피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자꾸 이러니까 외국으로 이제 이민 간다는 행렬 그런 네. 이사가 있는데 중소기업조차도 너무 여기서 기업하기 힘들어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로 외국 투자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피해보는 것은 못 사는 가난한 서민들이고 소상공인들입니다. 네. 정말 대통령께서 이제는 국정대전환, 자, 조국대전 같은 거 이런 거 치를 필요가 없는 전쟁을 치러서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국정대전환,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따뜻하고 배부를 네. 수 있는 정말 추운 겨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을 좀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대통령께 변화를 촉구하는 이야기.